오늘은 요즘 난리난 치료약도 없는 세균이 확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와 함께 특히 노년층이 걸리면 빠르게 사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감기나 독감으로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기나 독감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약도 안 듣는 세균이 몸에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이건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의학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환자가 대부분 노년층이라고 하니 오늘 영상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요즘 노인들에게 확산 중인 그 병은 어떤 병이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요즘 이미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난리 난 것은 항생제도 안 듣는 슈퍼세균, 슈퍼박테리아 감염입니다. 이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요즘 역대 최고치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약은 없는데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 신고가 44,930건으로 사실상 45,0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중 86%가 60세 이상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치료도 안 되는 세균에 감염된 사람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슈퍼박테리아가 왜 이렇게 무섭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왜 특히 노년층이 더 많이 감염되고 있고 왜 위험하다고 하느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년층에 퍼지고 있는 감염 상황은 확산 속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병원과 요양시설 감염 관리는 한계에 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슈퍼박테리아는 어떻게 생겨난 놈이냐? 우리가 평소에 세균에 감염되면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해 줍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자라지 못하게 막는 약인데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를 자주 먹다 보면 세균도 지들이 살아남으려고 계속 변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신을 한 세균은 약을 먹어도 끄떡없는 강력한 돌연변이 세균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양분 삼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돌연변이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신한 놈들이 번식하고 그렇게 모인 세균을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슈퍼박테리아 이것들을 왜 무섭다고 하느냐? 보통 항생제로는 콧방귀도 안 끼고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쓰는 항생제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오히려 먹이로 삼기 때문에 더 강하고 독한 약을 써야 하고 심지어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폐렴, 요로감염, 폐혈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일으키는데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치명적이라고 했는데요. 왜 노인이 감염되고 사망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데 이때 세균에 노출되면 젊은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는 반면 노인은 폐렴, 요로감염, 폐혈증 등으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슈퍼박테리아는 치료약도 없으니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만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콩팥질환, 치매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 요양병원에 가는 횟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슈퍼박테리아는 주로 의료기관 안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염된 사람과 접촉, 오염된 기구와 접촉을 통해 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원과 요양병원 방문이 잦은 분들이 세균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는 경우와 암치료, 장기 이식 이런 현대의학 전체를 흔드는 게 바로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왜냐?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감염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항생제가 안 듣는 상황이 오면 치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 위협으로 공식 발표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슈퍼박테리아 감염은 60세 이상이 전체의 86.3%, 즉 감염된 사람 10명 중 9명이 노년층이고 1년 새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기처럼 흔한 병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자주 보고되는 유형도 있는데요. 이건 특정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학술 발표와 의료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대 중반 어떤 분은 만성 폐질환이 있어서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악화되시던 분인데 이번에도 폐렴으로 진행돼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강한 항생제까지 쓰면서 치료를 잘 마무리해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다시 치솟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슈퍼박테리아 내성균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감염된 겁니다. 이미 여러 항생제를 쓴 상태라 쓸 수 있는 약이 제한적이라 치료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원 중에 다른 내성균에 2차 감염되는 경우가 실제로 아주 많다고 합니다.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들 중에는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때 검사를 해보면 소변이나 혈액에서 슈퍼박테리아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무서운 것은 단순히 열이 좀 나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폐혈증까지 번질 수 있어서 중환자실에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항생제 쓸 일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왜냐? 나이가 들수록 염증성 질환이 늘어나고 항생제를 여러 번 길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서 살아남은 세균들이 점점 내성을 가진 세균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강해지고 이게 슈퍼박테리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째야 하느냐? 무서운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감기나 독감,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감기나 독감, 코로나는 바이러스 때문인데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약이고 바이러스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기침이 조금만 심해도 항생제 주사 한 방 놔주세요. 몸이 으슬으슬하면 지난번에 이 약 먹고 났으니 그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바로 슈퍼박테리아를 키우는 첫 번째 습관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꼭 필요한 항생제면 쓰고 아니면 안 써도 괜찮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면 슈퍼박테리아를 키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도 항생제는 정해진 용량, 정해진 기간만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생제를 먹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열이 내리고 좀 괜찮아지면 약 오래 먹어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 하면서 약 복용을 마음대로 중단하는 경우 많습니다. 만약 5일치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3일만 먹고 멈추면 아직 살아남은 세균들이 내성을 가지게 되면서 슈퍼박테리아로 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은 항생제는 재활용 금지입니다. 지난번에 먹다 남은 약이 있는데 증상이 비슷하니 그냥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먼저 번 허리 다쳤을 때 먹다 남은 약을 이번 발목 골절 되었을 때 먹기도 하고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균 감염 항생제를 재사용하는 것은 어떤 세균인지 이게 지금 맞는 약인지 확인도 안 하고 먹다 보면 내성균을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항생제는 가족과 나눠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남편 약 아내가 먹고 며느리 약 시어머니가 드시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항생제는 사람, 질병, 세균에 따라 다 다르게 맞춰 써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슈퍼박테리아를 키우는 온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로 슈퍼박테리아를 막을 수 있기는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땐 꼭 마스크 쓰기로 내가 남에게 옮기는 것도 맞고 남이 나에게 옮기는 것도 맞고 또 물도 충분히 마시면서 장, 요로 건강 챙기기, 늘 꾸준히 운동하기, 과음 과식 줄이기입니다.
장과 요로가 건강하면 감염이 줄고 항생제 쓸 일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노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만큼 추운 날씨에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처방받은 항생제는 정해진 기간, 정해진 용량만 딱 지키고 남은 약은 버리기, 감기나 독감,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항생제 처방 요구하지 않기, 병원 가면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꼭 손 소독하기, 이것만 지켜도 우리 몸에서 자라는 내성균 줄이고 우리 아이, 손주, 세대가 살아갈 세상까지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단체 카톡방이나 가족방에 공유도 하시고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슈퍼박테리아로부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